장강이 지나는 호남성과 호북성, 강서성의 일대에는 많은 호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수가 바로 파양호다. 호구는 이름 뜻 그대로 호수의 입구에 위치하여 장강의 황토물이 파양호의 푸르른 물빛을 만나는 지점이 되고 있다. 파양호의 넓이는 약 3,500평방킬로미터. 담소호로는 중국 최대로 꼽히는 것이다. 일대는 왕성한 생명력의 세계다. 아열대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난하여 동식물이 번성하는 까닭이다. 철새들의 토래지로 유명한 주변 늪지에는 150여 종이나 되는 새들이 살고 있다. 늪지는 오리 사육에도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그래서 파양호 연안의 초락에서는 특히 오리를 치는 농가가 많다. 때로는 그 오리의 수가 수천 마리에 달하기도 한다. 파양호 기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파양호에 기대에 산다. 고기잡이는 특히 주요한 생업이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 방식은 저마다 가지가지다. 길들인 가마우지를 이용한 이런 고기잡이 방식은 북쪽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강의 강남에는 오랜 세월 되풀이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의 하나로 남아있다. 백 120종이 넘는 풍부한 어족이 사는 이 호수에서는 연간 70만 톤의 어획고를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어획을 올리는 어부들의 생활 방식은 사실 과거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오송마을 부근에서 만난 한 젊은 어부는 대나무를 잘라 깎아서 일일이 낚시를 만들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낚시라는 것이었다.
那个我们那个西山梁啊，那个乱洞的那个西山梁那个山头上呢，很高很高的山上读那个山峰上个这个竹案，这个戒指，我们这个竹案没有用过，就是这个竹案，晓得吧？这呢，从来呢，我们自己有加工，有削，有小耗子呢，还不你放到肥吧呢，放到那个水里呢有水，干了也没有用的，是吧？干了呢塞子呢这个上不开，那个如果是呢被紧了呢，那个上可以上得杀得开了，是吧？一些个各个中啊一些个参数，也有各个特点，哎。 날카롭게 다듬은 대줄기는 끝을 구부려 갈대 대롱으로 된 고리를 끼운다. 고기가 미끼를 물면 그 고리가 터져 아가미에 대낚시가 걸린다는 것이다. 미끼로 쓰이는 것은 싹 틔운 벽시다. 미끼를 끼우는 일에는 부인은 물론 9살짜리 딸까지 일손을 거들어야 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줄에 매달아 들인 수백 개의 낚시를 새로 만들고 미끼를 끼우는 데만도 종일이 걸린다. 그렇게 일할 채비가 다 차려진 후에라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가 있다. 낚시를 내리는 일은 저녁 무렵에 시작된다. 이 부근에선 약 200여 가구가 그 특유의 대낚시를 쓰고 있다는데 그들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호수에 내려놓은 낚시는 동트기 전에 걷어와야 한다. 그 사이에 밥도 먹고 잠도 자둬야 하는 것이다. 간말섬의 가족은 그 모든 것을 다 이 배 안에서 해결한다. 그들에겐 달리 집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안식은 짧다. 새벽 2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간. 부부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일어난다. 지금 가서 낚시를 걷어와야만 살아있는 싱싱한 고기를 시장에 넘길 수 있는 것이다. 대낚시로 잡는 고기는 하루 평균 10근, 수입이 꽤 괜찮다고 한다. 그리고 낚시를 거두온 일간쯤에는 금방 잡은 고기를 받아가려는 누군가가 기슬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사이에도 여자는 강을 닦듯이 바지런히 배 위를 닦고 있다. 사실 그는 땅 위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기 위해서 몇 년간 바짝 돈을 번 뒤에는 직업을 바꿀 예정이다. 아직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딸애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마냥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이는 다시 깜빡 잠이 들었다. 밤낮이 없는 고단한 어업. 전통적인 대낚시를 사용하는 이들의 어업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과거 어느 시대의 전통과도 다르다. 이들은 이른바 자유업,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자유업이 허용되면서 가말삼은 평생이 보장되는 국영의 직장을 버렸다. 그러므로 이 고요한 호수가 이들에게 펼쳐주는 것은 그저 물과 바람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어떤 삶, 전혀 새로운 시간의 장일 것이다. 고강 남쪽에 있는 여산의 일출은 일대 장관이다. 파양호를 몸으로 살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부근 일대는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풍광으로만 인상 지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은 늘 예술을 낳아왔다. 파양호와 여산의 수려한 산수를 배경으로 일찍이 이 강서지방에는 강서예술이라는 독특한 예술유파가 형성되어 왔다. 당나라 때의 강서시파를 그 효시로 문학, 회화, 도자 분야에 걸쳐 면면이 이어내려온 예술 전통이다. 대시인 도연명, 백거이 등이 살았던 구간과 그들이 노래했던 명산, 여산, 황산 등에 둘러싸여 있는 남창. 이것은 강서성의 성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강서예술의 총본산이기도 했다.
17세기경 강서예술의 대표적 화가인 팔대 산인이 남창에서 살았고 이곳 청원보에는 그의 무덤과 함께 작품들이 아직도 보존 전시되고 있다. 팔대 산인은 명예 왕족으로 청의 치세를 살다 간 사람이다. 그는 부자나 권세가에게 그림을 준 적이 없었고 그림을 주고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늘 술에 취해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 그림의 특색은 대담한 생략과 그 속에서 넘치는 기백이라 하겠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당대 화풍의 주류를 벗어난 독자적인 개성의 세계다. 그리고 이러한 비주류적 경향이야말로 오랫동안 강서예술에 두드러진 한 특징이 되어왔던 것이다. 강서예술의 전통을 모태로 하여 꽃 피어난 것이 바로 경덕진의 도자기 산업이다. 창강은 강서예술의 그 맥을 이어주는 길이며 경덕진에서 창강, 파양호, 양자강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도자기 수송로이기도 했다. 경덕진 도자기를 있게 한 데는 바로 인근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원료의 영향도 컸다. 이곳 고령촌에서 나는 흙, 즉 고령토는 세계적으로 도자기 원료의 대명사로 통할 만큼 명성 높았던 것이다. 이것이 수백 년간 경덕진을 키워온 그 흙이다. 경덕진 교회에 있는 양매정은 도자기 원료가 되는 자석을 빻았던 장소다. 도공들은 도자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흙에다 돌가루를 섞어서 써왔는데 물의 힘을 이용한 수륜차와 돌절구, 곧 옛 방식의 수대가 아직도 남아있다. (18) 세기 무렵 도자기의 전성시기 때는 경덕진 일원에 이런 수대가 6,000기, 물레방아 모양의 수륜차가 600기나 있어 봄, 여름 정수기에는 이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천둥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빻은 돌가루는 물웅덩이에 넣어 입자가 굵은 돌자국 따위를 걸은 다음 윗물을 다른 웅덩이에 옮겨 고운 앙금만을 가라앉게 한다. 이 앙금이 곧 도자기의 흙반죽에 들어가는 원료가 되는 것이다. 이름난 도자기 산지답게 경덕진의 거리에는 도자기 노점이 즐비하다. 이것은 현재도 160개의 도자기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영화에 비길 바가 못된다. 송나라 때 관여가 설치된 이래 한때 이곳은
도자기의 수도라고까지 불리웠던 것이다. 경덕진 번영의 도약대가 되었던 것은 바로 청화백자였다. 순백색 바탕에 대담한 청색 문양을 그린 이 청화는 원나라 때 경덕진 도공들에 의해 처음 세상에 나타났다. 그 이전 송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단색 자기에 비해 청화의 화려함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청화는 처음부터 비주류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다. 그것은 전통을 숭상하는 강남 학자들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다. 송대, 백자, 청자의 수수하고 절제된 미를 칭송해온 그들에게 청화의 눈부신 푸른빛은 일종의 금기를 깨뜨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 청색 안료는 일찍이 중국에 없었던 이단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원나라 때 페르시아 상인들이 가져온 코발트 광석에서 추출됐다. 이 코발트야말로 이후 경덕진 도자의 주종이 된 청화의 출발점이었다. 처음의 거부감은 세월과 함께 찬탄으로 바뀌었다. 명나라 때 경덕진은 중국 도자의 80%를 생산할 만큼 크게 번성한다. 그러나 명왕조 수의퇴와 함께 관여가 폐쇄되면서 하나의 전환기가 온다.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전경들이 청화의 문양으로 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도공들이 생계를 위해 해외 판로를 확대해야만 했던 까닭이었다. 그것은 용, 봉, 기린, 송학 등 중국적인 소재의 제한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의 표현 욕구는 그 문양과 형태에서 보다 자유롭게 분출되기 시작했다. 인물, 산수가 도자기에 그려지게 된 것도 대략 이때쯤이다. 경덕진의 고여자창은 명청대 옛 도공들의 도자기 제조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다. 고여자창의 도공들은 한 가지 공정만을 수십 년씩 맡아온 숙련공들이다. 도안공의 경우 그릇 하나의 무늬를 완성시키는데 불과 4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청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부터 작업은 철저한 분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니 그때 경덕진의 도자기는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명청대 청화의 수요는 세계적인 것이었다. 중동,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로 그 시장은 계속 넓혀져 18세기 중에 세계 무역의 주 종목은 단연 청화였다. 특히 당대 유럽을 휩쓸었던 중국 청화의 열기는 서구 화가들이 남긴 그림 속에서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은 이 동방의 신기한 보물을 금과 은으로 장식하여 간직하곤 했다. 서양과의 접촉으로 일찍 시장의 생리를 몸에 익힌 중국의 도공들은 또 도공들대로 고객의 구매에 맞춰 서양식 문양을 도입하기까지 했다. 청나라 강희제 때 들어서 경덕진 도자기는 또다시 새로운 양식을 등장시킨다. 청색문양 위주의 청화 백자로부터 공작처럼 화려한 색상과 진흙으로 빚을 수 있는 한 최고도로 복잡한 형태의 도자기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축제와 같이 현란한 이 자기들의 등장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강희제는 경덕진에 어여창을 설치하는 한편 광동에는 무역항을 열어 경덕진 도자기를 국가적인 대산업으로 일으키는 데 힘썼으니 이때야말로 경덕진의 최전성기였던 것이다. 스스로를 일신해온 경덕진 도자의 기풍은 오늘에도 이어진다. 在景德镇呢，好像都认为我这个有自己的风格，哎，所以搞出来作品也有自己的风格。所以我的风格呢，就是像刚才所讲的呢，就是说我用这个传统的用线，来表现物体。另外呢，我就是采用一些新的办法，就是现代的，这个照相里了，哎，这个他这个表演的那个里面的物体呢，他是看的是暗的很暗，明的很明，所以呢，我也采取这种办法，所以人家看到我的作品以后呢，都认为我的作品呢，立体感很强，立体感很强，所以我就追求这样的。你比方说原来的传统的，它这个表现这个物体啊，它比方就是在这个叶子上面材料，我呢用这个叶子以外呢，烘托一些，所以呢，它这个花呢就能够出来，衬托出来，所以这样的看过去呢，它就有一种立体感很强，所以我画的东西呢比较满。但是我很注意这空间，
使它满的呢不会烦，哦哎，是人家看过去呢很虚长的，嗯哎，所以我以后呢，我还要技术呢这样的去追求，哎，因为在搞一种艺术啊，他那个追求的那个初级感呢，总是有这样或是那样的，不伦不类的。但是呢，我还是要技术走我这条路，把它这个艺术啊，这个再初步啊提高。문화는 언제나 과거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발전해왔다. 전통에 안주하지 않았던 도공들의 창의력이야말로 경덕진의 불이었다. 그것이 곧 세계를 압도한 경덕진 도자 역사에 영광을 가져왔던 것이다. 청화로부터 비롯된 경덕진 도자는 대략 10여 가지에 이르는 새로운 도자기 종류를 발달시켰다. 그것은 안료의 개발이나 형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였으니 청화, 영농, 분채, 안색유, 박태, 호채, 신채 등의 이름이 오늘날에는 경덕진에서 전통자기로 불리운다. 그러나 이토록 번성했던 경덕진도 19세기 들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들은 외국의 수요를 요인하여 도자 예술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성공했으나 바로 그 때문에 시장의 상업주의가 그들을 오염시켜 자기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반면 유럽산 도자기의 질은 오히려 향상되어 중국 도자기는 그 독보적인 위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니 그 결과 그들이 잃은 것은 예술성과 산업성 둘 다였다. 这一种呢就产生一种肌理，上以后呢就是上了釉以后，不是上了色泥以后，这都会出现那种肌理的效果。有的呢用刀子，有的用竹笔，它的线条呢是比较流畅的，它的线条比较。 오늘날 경덕진에는 도자연구소, 도자학원 등이 설립되어 중국 도예의 맥을 현대에 잇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刀过去要比较利，进品画竹木胚上面进行画，一刀一刀的这样画，那种呢叫是画画。我对陶瓷呢就比较感兴趣，景德镇是瓷都，这众所周知的，它又是面向全国招生，所以我当初呢也就报考这学，当初考这个学校的学生很多，反正很有幸考进来了。
그러나 경덕진에서 오늘의 시간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위민자창, 곧 일반 대중을 위한 도자기 생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흙을 반죽하고 그릇을 성형하는 모든 과정이 기계로 처리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실용성을 우선하는 시대로 옮아간 것이다. 그리하여 틀에 박힌 무수한 복제품들은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도자기의 세계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한 몸에 갖춘 것이었으나 이제 그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로 분리돼 버렸다. 이 분리된 세계로서 경덕진이 그의 영광을 어떻게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옛날 수많은 배들이 도자기를 선적하던 창강의 부둣가는 이제 적막하다. 경덕진의 과거는 강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도자기의 파편으로만 남아있다. 옷같이 희고 거울처럼 빛나며 얇기는 종이와 같고 두드리면 옥구슬 소리가 났다는 경덕진 도자기. 그것의 충만한 생명력을 한 시인은 이렇게 읊었으니 영롱으로 연꽃이 봉오리 맺고 분채는 마냥을 품고 개화하며 청화의 꽃잎은 미풍에 떠는구나. 청화를 꽃피웠던 그 생명력은 지금도 계속 경덕진에 이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전통으로부터의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배반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간은 늘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었으므로